점사 제대로 한번 붙어갖고 배틀해 볼게요. 그냥 찢어 발기면 돼. 집 나가는 선수야, 당신. 나무 잘라버린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지. 전 보는데 위아래가 어디 있냐 이런 마인드로. 선생님들은 지는 애, 우리는 뜨는 애. 너 그따위로 하지 마. 그러지 마. 영지 어머니 하십시오. 쌍. 이런 씨발 이거 있다고 이거. 국판에서 급살마다 그냥 쓰러져 죽는다니까. 이 여자를 죽이고 나한테 점을 보는 거구나. 자, 용감한 부당 파이팅. 파이팅이 아니고 화이팅. 안 해놓으라.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배짱이의 지금 오리지널 프로를 용감한 무당들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다들 이제 배짱이에서 이제 프로를 다 찍어 보셨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표작이 최고의 점수사를 찾아라. 네, 다들 대표작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 그 말이 또. 헬라 선생님 알았어요. 페리우스. 아, 나는 뭐 한 500번 정도? 뭐 방송 출연 500번 정도? 페리우스 선생님은 할 말 없어, 그 이상.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다 히트작이었어. 아, 다 히트작이었습니까? 왜? 내가 나왔잖아. 아 진짜. 옳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최고작. 찍었어요. 최고작은 뭐 최고작 겸 가장 그 마음에 있는 게 의뢰인. 나도 의뢰인 맞아. 의뢰인. 최고였어. 진짜 멋있어. 멋있었어. 6개월 동안 진짜 그렇게 해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대단하신 같아요. 것 같아요.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주고 진짜. 맞아. 무당이 무당을 칭찬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많은 걸 배우게 해갖고. 선생님은 맞아요. 나는 신태 신태. 마록이었던 것 같아. 되게 멋있었어요. 맞아요. 절절해 멋있었어요. 사연들이 잘하셨어요. 꼭 정말 누구라도 무당이 나의 재주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뭐 이 촬영을 떠나서 저도 뭐 출연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신엑소시스템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례자가 이제 신딸로 들어왔고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좀 따뜻하고 그냥 뭔가가 아름다웠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는 그거였어. 강지정 쌤은 저는 여기서 아마 제일 많을걸요, 출연한 거는. 진짜 방금 얘기하신 거 빼고 내가 다 나갔어. 배짱이랑 프로만 다 나갔어. 진정아 인정하는 게 수도꼭지만 틀면 네가 나오더라. 많이 나와서 좋겠다.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 기억에 남는 거는 더 마스터 맞아 신병 공개 테스트 점사를 찾아라예요. 그게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그래, 만들어준 맞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타트 근데 또 그것도 사회 보신 분들. 맞아. 이 두 분이 또. 저는 그냥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시작했던 게 갓내린 브이로그였어가지고 신받는 그날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이유엽 선생님이랑 저는 그 최고의 점수사를 찾아라. 그거에서 심사위원을 하시고 제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 잘하셨어요? 아, 진짜. 솔직히 말할까요? 말해봐. 솔직히 말할까요? 말해봐. 아, 이 우리 나무 5개월. 네. 5개월 나무는 그때 점사 볼 때 참 애잔한 점사를 봤어요. 조상점도 애동인데도 아, 네네. 제대로 조상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점사. 맞아. 그랬던 그 조상점 잘 받던 무당이었어요. 나무 조령이 지금 없어. 자, 다른 분. 지금 없어. 자, 다른 분. 이제 저희가 새로운 대표작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그러려면은 저희가 이 용감한 무당들이 저희 새 대표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저희 한번 파이팅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용감한 무당 파이팅! 그렇게 하라고. 목소리가 안 목소리가 안 무슨 되네. 영감은 개똥이랑 무슨 그래. 영감이야? 그렇지.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지. 용감한 무당들 파이팅! 파이팅! 네가 이래서 통일이 안 돼. 이래서 이래서 파이팅도 안 돼, 애동은 안 돼. 자, 시작. 용감한 무당들 파이팅!
우리 애동들이 나날이 커가고 있습니다. 맞아. 저희는 더 커야 됩니다. 너무 아주 많이 무서워. 큰것 같아. 선생님들은 지는 해, 우리는 뜨는 해. 어머 웬일이니? 어머 웬일이니? 신정아, 너도 만만치 않아요. 너 그냥 오늘 애동이 5개월 앞에서 네가 지금 이러면 되니? 그렇게 좋은 말 할 필요 없어. 그 건방진 발언 취소해. 아니 저는 계속 뜰 거예요. 여기 지시잖아요. 그거 모르는구나. 이 셋은 뜨다가 질을 내야 돼. 뜨다가 질을 내야 돼. 뜨다가 말을 해. 그것도 좀 맞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죄송합니다. 아직 질려면 멀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당신 아직 안 떴어. 그러니까요, 아직 질려면 멀었습니다. 이제 뜨는 나무입니다. 몰라. 요새 저희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지. 경제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요새 정치적으로도 시끄러운 일도 많고 나라에 또 안 좋은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구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시민들이 지금 피부로 와닿는 그래, 현실적인 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그래, 같아요. 맞아. 저희가 집값이거든요. 지금 집값이 지금 말도 못하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영끌이를 한 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전 보는 게 내렸다 10명이면 10명이 그런 손님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지 않으세요? 요새 관심이 제일 많은 거, 제일 궁금한 거 사야 돼요, 같은데 팔아야 돼요. 조만간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저희가 그래, 한번 맞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빨간색이면 집값이 오른다. 그리고 파란색이면 집값이 조만간이요? 기간 없이 떨어진다. 이렇게 1, 2년 안에. 1, 2년 안에. 그렇게 1, 2년 올해가 동안. 지나고 네. 내년까지 1, 보시면 2년으로 돼요. 갑시다. 하나, 둘, 셋. 어? 됐어. 미안. 뭐냐? 우리 패밀리다. 뭐냐? 패밀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네, 얘기하세요. 패밀리로 이제 엄마부터 얘기할게 얘기야. 지금 점사를 볼 때 언제 팔려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추가금이 나왔어요 선생님. 이게 지금 내가 3억 주고 살려고 했는데 건축비 올라가 인건비 올라가 다 올라가니까 또 3억을 더 내래요. 우리는 3억 갖고 준비를 한 건데 3억이 어디 있어요. 이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들어간 중도금 1억을 떼야 되는 건지 맞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서민이 1억, 2억 되게 큰 돈이잖아. 지금 시점 1, 2년 금방 가잖아. 그 안에 뭐가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불안해서 나는 우리 신령님은 덜을 잘 보고 탕을 잘 싸고 꼭 사면 꽉 오르고 뭐 이런 것만 나한테 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사라고를 안 해. 인정. 사라고를 안 해. 부동산 제대로 보시잖아. 우리 신령님이 사라고 그래. 난 여지껏 사라는 대로 기도해서 다 사서 정말 괜찮았거든. 그랬는데 사라고 소리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는 우리 신령님이 그렇게 얘기해. 알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말씀하십시오. 저희 할아버지는 전 관심 난리네. 없어요. 집이 나를리가 나든 뭐 하든 관심이 없는데 희한하게 한 번씩 제가 어디 땅값 오를 것 같아요. 땅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근데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공수를 내렸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터에서 땅값이 오르고 뭐 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1, 2년 안에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많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근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또 오르는 데는 또 올라요. 근데 그것만 보고는 쫓아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자, 살 거면 집에 대해서 뭐 팔 거면 올해 말일이나 내년쯤 생각을 해보자. 그때쯤이면 웬만하면 뭔가 규정이 풀리던가 뭔가 우리나라 금리 이게 왜냐면 외국 돈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질문은 1, 2년 안에 오를까 이거 했을 때는 올해만 지나면 저는 내년부터는 괜찮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동감을 하는 반대. 왜 쫓아해? 빨리 좀 지르시라고 경기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양양 죽게 내가 이거 뭐에 지랄이가 오늘 진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손님들이 요새는 진짜 집값이라든지 그 집 언제 팔리냐에 대해서 맞아요. 되게 많이 물어오시거든요. 그때 저 올해는 집값이 더 떨어진다. 맞아요. 올해는 맞아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맞아요. 제가 집을 파시려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4월까지는 맞아요. 그때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야 올라.
앞으로야.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럼 다 올라. 안 오를 수가 없어. 근데 지금 1년이 아니라고 지금 그 그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축소 거야. 시켜서 맞아, 얘기하는 맞아. 거잖아. 1, 2년. 네. 내가 그래서 아까부터 1, 2년이라 그랬지. 저 우리가 올해 말했어요. 영원히 내려간다는 소리가 아니야. 네. 아니 그러니까. 너 엄마 왜 이래? 근데 우리 만신 선생님들 애동들이 다양하게 그런 걸 어떻게 봐? 딴 얘기하자고, 딴 얘기. 우리들이야 보는 거지. 그래 맞아. 그렇죠? 맞습니다. 애동들이 그런 거 본다 하면 안 돼요. 뭘 봤다 그래 너도 볼 줄 안다 그러지. 뭘 봤다 그래. 그러니까. 전 보는데 애동이 어디 있고 만신이 어디 있냐고. 위아래가 어디 있어? 닦아야지. 만신이 어디 있냐고. 위아래가 어디 있어? 닦아야지. 네. 그렇지. 잘한다. 자, 선생님 어떻게 돼? 테리우스 오빠. 자, 내가 볼 때는 우리 테리우스 이역도사 왈. 참 나는 재수가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내가 뭔가 어디서 살까 고민을 막 하다가 안 사잖아요. 올라 다 올라 다 올라 주식이네. 사면 가게판이야. 사면 떨어지고 팔면 그래서 오르고. 우리 신령님은 나한테 투기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맞아. 근데 이 부동산 운기를 보면은 나는 정치가 개판이라서 정치가 개판이라서 부동산에 왔다 갔다 요동은 칠 거다라고 딱 일단 선 놓고 그런데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 맞아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총선 돼서 이 영향을 또 받거든요. 맞아. 근데 또 정치 개판이거든. 그러면 세력을 잡은 측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다 들었다 놨다 해. 어차피.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는 올해 가을 정도면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거기 때문에 사고 싶은 분들은 올 가을 겨울 전에 사신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가을 지나가고 겨울 지나고 내년 되면은 또 상승장이 올라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선거하고. 오늘 맞물려 있으니까 내년. 올해 가을까지는 훅 떨어질 거고 내년에 봄 여름에는 이제 올라가는 모양새가 많이 있을 거다. 전망 좋게. 전망이 좋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올라가야지 좋지. 근데 어쨌든 우리랑 같은 뜻인 그렇지. 거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하고 싶은 말 있는 게 제가 개인 유튜브에 한참 부동산이랑 주식이 올라갔을 때 부동산 주식 폭락합니다. 곧 폭락합니다. 영상을 찍었다가 개욕으로 넘어갔어요 사람들한테. 그치, 하는 전화가 사람이 오고 많으니까. 너 미쳤냐? 부동산 주식이 왜 떨어지냐? 이렇게 좋은 지금 너 초치지 말아라. 그래서 개욕을 얻어먹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진적을 할 때 할아버지가 너 내년 10월에 문서 잡는다. 그때 집값이 다 떨어질 거고 그때 되면 너 문서 잡을 수 있으니까 문서 잡는다 했는데 진짜 제가 잡았거든요. 근데 딱 그 달에. 딱 그 달에 저희 어머니도 구공수를 정확하게 줬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 받았던 게 뭐냐면 부동산이 분명히 주식이 폭락을 하는데 그 시기 맞물려서 달러 가격도 한번 폭락을 할 거고요. 그렇게 폭락을 하는 게 한 2년 정도의 시기는 폭락이 간다. 그래서 아까 1, 2년 안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락한다고 한 게 2년까지는 분명히 폭락장으로 갈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면서 이게 한번 다시 확 올랐다가 그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정리를 하거나 팔거나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기간이 또 1, 2년 상간으로밖에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또 폭락을 한다고 저는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거 확인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시기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부동산이나 이런 금전의 공수는 둘이 일치가 되고 정말 다 퍼펙트로 맞았어. 진짜 다 맞았어요. 다 저희 맞았어. 왜냐면 예지가 다 되어 있잖아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진짜. 아프스 땡겨줘.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도 서민이잖아. 언제 문서를 서민이잖아. 언제 문서를 야, 서민 아니지, 수마당. 아니, 이번 삐뚤어져서. 서민이세요? 저는 서민이고 저는 서민이에요. 저는 서민이고 잠깐 엄마 서민이야 소민이 서민 아니야. 아니잖아. 서민 같고요. 서민 같고요. 서민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디어 저격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안 되지. 지금 둘이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전 볼 때 우리 말이 다 맞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의논을 나가면서 뭘 투자를 하자니. 아니, 또 그러니까요. 이런 공수 그래, 가다니. 알았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그러게. 소통을 좋은 사람 한다고. 서로 사귀냐고요. 잘하셨습니다. 네네 그렇죠. 하나의 마음으로 가야 돼. 뜬금없이 갑자기 잘했대. 뭘 잘했다는 거야? 나고 네, 투자 잘하셨어요. 너무 크고 있어. 뭘 누가 주는 거야 지금? 있잖아, 워. 네. 정리 저 이제 주식가요. 제가 네.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뽑을 때 네. 기간을 잡자. 근데 우리가 모든 어떤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은 1, 2년 주기 맞아.
그리고 떨어지려면 2년 내리꽂고 2년 차가 지나서 오면 상승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빨간 거를 들은 이유가 지금 폭락은 만약에 1억 투자한 사람 1억 다 날리는 시점이거든. 지금 아무것도 못 가죠. 다 이게 맞아요. 휴지야 휴지 다. 맞아요. 집 문서도 그렇고 다 모든 게. 하지만 이게 내년 기점으로 딱 들어서면은 앞으로 한 8개월 정도라고 나는 공수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8개월 뒤부터는 뭔가가 경제가 좀 바뀔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내년 총선도 같이 맞아요. 물리고 맞아요. 우리나라 국제 경기, 우리나라 경기, 경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또 털 때가 됐어. 왜? 그 안 털면 다 죽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다 한강 가야 돼. 저 옥상에 올라가야 돼. 한강 가지 마요. 벌금 물어요. 사람들은 무형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주식이나 코인이라든지 유형의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운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요. 있어. 팔자가 있는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팔자가 그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근데 저는 원래 주식점을 진짜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하고 안 봐요. 저는 주식점 자로 저는 그래요. 신랑님들 그럴 건 가르쳐 줬으면 나 로또 맞췄겠지. 나는 그것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잖아요. 주식이 하나 대가리가 있으면 그 밑에 뭐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찝어준다는 것도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그거 그 사람의 운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정말로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이 유형에 바쳐야 되냐 무형에 바쳐야 되는 사람은 있다는 거야. 있어. 자 신의 기운이 타고나고 미친 듯이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 땅에 묻어라. 그렇지. 그래서 땅에 묻어야 되는 사람, 집을 사야 되는 사람. 그래갖고 딱 근데 손님이 점을 딱 보러 오면 10대 9년 만에 딱 한 번 봤어요, 진짜로. 뭐 봤어? 10대 9년 만에. 10대 뭐 봤어? 와, 이 사람 뭐지? 어쩜 이런 복을 타고났지? 무조건 그냥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땅이 미쳐서 다녔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주식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점사로 봤을 때 그런 팔자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있다 이거예요. 전 있다 봅니다. 네, 하시게요? 사주팔자에 부동산하고 인연이 맞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 네. 근데 또 사주팔자에 주식을 해서 개 거지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한 표 준다고 맞아요. 손들었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무리하자. 한 명씩 해서 됐지. 아니, 짧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애동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귀여워. 땅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분들은 있는데 주식으로 돈 번다라고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 싫어요. 주식하면 돈이 잃는다라는 얘기는 해도 그걸로 돈을 번다라는 얘기는 저는 아직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 중에 아주 없지는 않아. 있어요. 내 주변에 진짜 주식으로 해가지고 저 서울 신도 한 분은 진짜 부자가 되신 분이 계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분은 옮기겠죠.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지금 다 주식도 코인도 다 지금 개수작이죠. 지금 다 그래갖고 병원에 있어. 한마디 야, 부동산 투기는 하늘에서 도울 수 있고 조상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맞아. 응. 주식 같은 건 투기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안 도와줘요. 맞아요. 절대 안 도와줘요. 시다. 저는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또 해봤어요? 많이 봤어요? 주식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요. 맞아. 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특히 맞아, 신기 맞아. 있는 사람은 저는 부동산이나 이런 게 맞는 것 같고 주식은 함부로 하면 지금 제 꼴이 날 것 같아요.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어요. 맞아. 진짜로. 하여튼 여러분 주식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땅은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네. 부당하고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쫓아하지 마세요. 내년 4월 10일이면 총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때 여당이 유리할지 야당이 유리할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빨간 깃발은 여당. 그리고 파란 깃발은 야당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안 해. 왜요? 나 안 해. 왜요? 왜요? 그래 나도 이러고 싶었어. 진짜. 여당이 유리하다. 여당이 유리하다. 나- 네 분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은요? 야당이 유리하다는 포기하겠대. 게 나 안 해. 시민권 이거예요. 포기하겠대.
승질나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지금 우리가 여당, 야당이 몇 표 차이로 누가 이길 건지 지금 의논하고 공론할 때는 아니에요. 맞아요. 여당이 되면 어떻고 야당이 되면 어떻게? 정치만 잘하는 법 맞아요. 되는 법인데. 힘만 잘하면 돼. 근데 야당에서도 인물은 있겠지. 있어요. 이게 많단 말이야, 지금 물밑에 계시는 분들이. 근데 나는 이게 어떤 물갈이가 한번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지금 날린 거잖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날만 새면 너 죽어라, 날만 새면 가다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더 분위기를 살벌하게 하는 거거든. 죽으라 하는 국민들한테. 그래서 난 아까 야당을 뭐 이렇게 했는 건데, 그냥 나는 그런 의미라. 좀 누군가가 새로운 어떤 개혁적인 정신력을 가지고 지금 계시는 나라님을 좀 잘 보좌를 해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미. 제가 봤을 때는 신화당이 최고예요. 수나당 만세.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신화당이 최고요. 이재명 요새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맞아. 같아요. 뉴스에 항상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으로 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희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운세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슬아슬하게 지금 표 차이가 표 차이가 그랬는데 지금 봐서는 지금 최고의 운기는 그때였던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금 더 좀 운기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의 후보는 아마 새로운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선 때도 전 처음에 이재명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다가 대선 5개월 전에 제가 바꿨어요, 예언을. 그래서 제가 그때 내년에 대선 후보 중에 이응자나 이씨나 뭐 이런 사람이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응이 보여서 저는 그 후보가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후보가 다른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다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될 거냐면 집안으로 해서 이렇게 불공줄이 많이 들어오는 분이 우리 어머니랑 기도 갔다가 공들인 사람으로 이 대선 후보가 바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계속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상이다,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대선 결과가 그렇게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사람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절대 대통령 못한다. 구속된다. 절대 될 상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사건 사고가 많고 맞아. 그리고 그분은 이거 뭐 수위가 높을 수 없을 수 없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든 대통령을 하고 있다가 가든 무조건 이분은 절대 대통령을 위해서 꼭지점을 찍지를 못한다. 절대 그런 상 자체가 없어요. 저는. 구설 시비가 많아서. 네, 절대. 근데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딱 떠오른 게 한 번은 해먹지. 한 번은 해먹지. 그게 다음 차선의 대선이 아니더라도 한 번 해먹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굉장히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그 기운이 굉장히 마이너스겠네요. 자, 이재명 그분 자체가 관상으로 봐도 명예복은 없어요. 없어요. 내가 미친 듯이 막 달려가고 아무리 힘으로 쳐도 2인자, 3인자밖에 안 되는 관상이지 이 본도 쑥 들어갔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날렵하고 항상 내가 머리로 재주를 부리는 이 관상이거든. 다람쥐 쥐 이런 느낌 들어요. 그 사람 얼굴. 여기에서 내 점사는 분명히 2023년 올해 11월 안쪽에 100% 크게 문제 생기고 사건 터져요. 그래서 철저히 보여요, 힘들어. 뭐 선생님들 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관상 자체에서 복이 이게 밑으로 새는 사람이고 우리 윤석열님 그런 관상은 여기가 이렇게 두둑하잖아. 하관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가 나라 녹을 먹어도 굵게 먹으라 하는 관상이야. 관상 자체가. 일단 이재명 씨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운은 반전은 한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나이대별로 다 이게 관리는 파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재명 씨 뒤에 서 있는 이 연령대는 젊은 층이에요. 팬클럽 형성돼 있어요. 이게 팬클럽이라 그러면 이 팬심이 정말 대단한 이재명 씨 라인이거든.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기운이 좀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네, 응.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운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뉴페이스가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딱 두 명 있어. 나도. 오세훈 시장님하고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님. 구설은 많다 하지만은 두 분이서 뭔가에 내년에 좋은
좀 높은 위, 이게 뭐 대통령의 그 기운. 아, 대통령. 다음 예상. 다음 왕의 예상. 기운. 네, 왕의 그래서 기운. 오세훈 그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70%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뒷심이 되게 좋아 보여요. 뒷심이. 오세훈 씨보다. 아니 한동훈 씨가 막 이분이 오세훈 만약 달려갔다 하면 이분이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는 한 명밖에 생각 안 나요. 오세훈 이분밖에 맞아.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사람은 생각이 안 나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지금 현재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서 그리고 이렇게 막 노란 색깔 있는 당에서 뭔가가 한 명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후보군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대적할 만한 사람으로. 지금 야당이죠. 야당에서 누군가가 뉴페이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분이 아닌 뉴페이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운기가 좋게 보이시는 분은 오세훈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긴 다 저도. 어쨌든 오세훈. 네. 이거는 그냥 후보권으로 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이 사람도 말을 하자면은 되게 평은 나빠. 그래도 그쪽은 또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사람도 오세훈 씨하고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누군데요? 라이벌 구도로. 누구? 홍준표. 히읗이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 홍준표. 말 말씀하시는 거니까 히읗. 오세훈님은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 오세훈님만은 결정적으로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사람이 인품이 좋을지 몰라도 독선적인 그 곧인머리 성격 때문에 그리고 남하고 타협 안 하는 그 성격 때문에 옆에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투표로 만드는 나라님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왕이 될 수 있는 사주는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국민 투표로 만드는 대통령은 힘들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새로운 사람을 뽑을 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필요 없어. 쌍물가리에서 새로운 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용산으로 그치. 옮겼지 맞아,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무당의 시선으로 봤을 때 청와대 vs 용산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한번 vs.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빨간색이면은 용산이 좋다. 그리고 파란색이면 청와대가 좋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디가? 나는 옮긴 게 나. 용산. 전 청와대요. 여기도 갈릴 것 같아요. 빨간색 할까? 원래 청와대니까 파란색 들어야 돼. 파란색으로 그래야 돼. 엉뚱한데도 배신하면 난. 왜 자꾸 강요를 해요? 자기 의견대로 얘기하려니까. 우리 의견이 없어. 니네 다 잘해. 우리 벌써 끝났어요. 아니 왜 그렇게 신경 그래? 쓰지 마. 우리 벌써 아우, 정말 끝났어요. 이게 애동의 한계지. 그러지. 우린 진지한 거야. 그러지. 어느 나라의 청와대를 유세가 많이 왜 심하네. 남의 집까지 신경 써? 그래. 오늘 나 잡아먹으러 그 집 왔어. 똥이나 닦아. 우리 집은 얼마나 깔끔해. 애들도 이렇게 깔끔해. 그러니까요. 저희는 금방 끝난다니까. MC 청와대 용산 빨리 하자. 네, 알겠습니다. 깃발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확! 오, 셋. 확! 오, 오. 역시 드디어 나만 애동 배신자가 팀에서 배신자 이제 그치? 꼭 하나씩 있네. 그러니까요. 우리 애동 팀에서 배신자가 분열이네 이제. 요리와. 끝났어? 만신 시켜줄게 자, 요리와. 그러면은 파란색 깃발 뽑으신 분들이 먼저 애동은 우리 여기 연주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의 기운을 품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뭐 용산도 뭐 용이 승천한다 뭐다 이렇게 말이 있어가지고 뭐 함부로 옮겼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옮겼겠지만 용산이라는 곳은 군부대 자리가 있던 곳이고 또 저는 이미 그 기운이 꺾이고 부정이 깃든 곳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냥 제 느낌에는 할머니가 그래요. 그냥 청와대 원래 자리가 더 좋다. 옳시다. 그래서 원래 자리가 더 좋고 문제는 이게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 뭐 물론 이게 해운년이 안 맞은 이유도 있겠지만 자리를 옮기고 나서 분명히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길 거고 오케이. 또 재난이나 이렇게 국가적인 큰 안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인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아이고 옳시다. 뒷다른지 잘한다. 그다음에 아유, 에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누구 딸이 아니라 그렇지. 여기서는요. 아니 아까 강신준 선생님한테 코치 받고 왔어요. 애동팀이라서 잘하는 거예요. 알았어. 수다당도 약좀 저도 저기 청와대는 옛날
구자리가 명당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게 고려 시대부터 이게 청와대 자리가 명당터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터라.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청와대 자체의 기운으로 봐서는 진짜 명당터라 하지만 거기에서 또 사실은 대통령님들이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었잖아. 근데 거의 다 안 좋게 갔고 이번에 용산으로 옮겨 갔던 자리에도 나라가 시끄러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국민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100%내 생각. 나는 그래도 청와대가 더 낫다. 그때 그 시절에 국민들은 그나마 먹고 사는데 힘은 들지 않았었다라는 거. 그게 나는 되게 관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청와대. 네. 청와대 이제 나도 청와대 자리. 네네네. 신어머니. 영지 선전니 신어머니. 영지 엄마. 영지 엄마.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 질문할게. 용산하면 뭐가 떠올라? 용이요. 너 퀄리티 높다. 용산하면 전자상가. 전자상가? 용산하면 미군이야. 미군. 음기가 많다. 미군. 우리 어려운 시대에 외국 사람이 와서 발전시킨 땅. 맞아. 맞네. 자, 경복궁 하면 뭐가 생각나? 전통. 전쟁. 왕이 생각나지 않니? 그쵸, 왕이죠. 어머, 어떤 게 뿌리가 더 있겠냐? 왕 말 뿌리.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말 끝난 거야. 네. 자, 아니야. 말 끝났네. 그렇다고. 팩트는 이거라고. 그런데 자 왕이 뿌리가 있어서 그 터가 좋냐 이렇게만 따지자면 맞아. 안 되지. 근데 그 삼각산이라는 거, 인왕산이라는 거 신이 깃든 산이야. 그런데다가 봉황의 모습을 하고 있고 봉황이 알을 품은 형국이야. 그래서 그 기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용산이 안 되는 기운이 뭐가 있냐면 일반인이 용산에서는 노력만 하면 잘 사는 터가 용산이야. 근데 일반인이 사는 터하고 나라의 기운을 하는 거는 완전히 틀리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 영지가 말한 건 부정. 미군하면 땡땡 부정이 따라들어. 그런데다가 오염이 많이 된 땅이야. 난 그래서 좀 깨끗하고 토지가 좋고 또 산의 기운도 있고 이런 뜻으로 봤을 이건 나의 생각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청와대. 청와대라고 선택했어. 이협 선생님. 청와대도 그리고 용산도 안 좋은 기운은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용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땅 형성 자체에서부터 음기가 너무나 강해서 귀신터나 마찬가지. 어디 귀신터에다가 멀죠?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청와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뒷산 자체가 옛날에 어떤 간첩 침투라든지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 그 터가 되기 때문에 기운이 안 좋은 곳 있겠지만 그 기운은 뒤에서 밀어붙이는 기운이지 앞에서 치고 오는 기운은 아니거든. 그러니 뒤에서 밀어붙이니 거기서 그곳에서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항상 뒤통수 맞는 격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가 뒤에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다 뒤에서 깜빵까지. 항상 생기는 깜빵까지. 거지. 그런데 나는 둘 다 그냥 그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 내 신에서 말씀하실 때 어차피 옮길 거 왜 또 옮겨? 7년 8년 세월 지나면 옮길 것을 왜 옮겨? 이런 말이 나오고 큰일 났네. 국가 그래서 그 세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백성으로서 걱정된다. 저는 청와대를 방문을 했어요. 맞아, 선생님도 말씀도 저도 불과 2개월 전까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와대를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싹 도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암가를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온기를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다 보니까 이제 영이 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제가 죽은 영가들을 몇 분 봤어요. 제 눈으로 진짜로 소름 끼칠 정도로 봤고, 근데 말 그대로 당연히 좋았죠. 근데 지금 시대는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집터가 안 좋으면 옮겨야 되는 상황이면 옮기잖아요. 설득력 있네.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맞네. 들어보세요. 네네. 그러지 마. 계속 하시오. 안 좋으면은 말문이 그 터가 좋다고 해도 저는 그 터가 분명히 다 됐다. 왜? 다 거의 자살. 노무현 대통령님도 자살하셨잖아요. 사고.
아니면 깜빵. 자, 근데 이번에 이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원래는 옮기려고 하셨는데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용산이 뭐 터가 뭐 어쨌다 저쨌다 이걸 다 떠나서 일단은 옮긴 거는 저는 잘 된 것 같다. 일단은 옮긴 건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의 그래서. 생각. 네, 제 그렇지. 생각은. 근데 그게 그 땅의 터 기운을 안정시키고 눌러주기 위해서 이미 부처님도 모시는 터고 그래서 많이 눌러줬고 안정됐고 용산 같은 경우는 음기가 그렇게 강한데도 논밭밖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건 물기운밖에 없는데 그 땅 다 물이란 말이지 그 음산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순식간에 청와대라는 곳을 용산을 이전을 해서 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생각도 이씨, 옮긴 준비도 문제. 이씨 옮겼대요. 생각도 이씨는 불과 몇 근데 개월 그게 전에 그 전부터도 대통령들이 항상 이걸 갖다가 회의를 하셨대요. 희한하게 찬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게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각오를 결심을 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그것도 시그니보다. 아니 나는 그것도 싫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위기잖아. 솔직히 너도 맞아. 알고 나도 알아. 그건 알죠. 예. 옮기는 시점적인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건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아니라고 신정이가 아까 생각했는데 뭐 거기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사람이 터에 있을 때하고 맞아. 사람이 없을 때하고 그 기운은 만약에 다를 수밖에 틀리죠. 없어. 왜냐하면 빈 공간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치? 방문을 대통령도 하잖아요. 계시고 뭐 거기에 모든 관계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초청받아서 갔을 때는 그 기운은 짱이었거든. 맞아. 근데 이게 다 흐름이 빠져나가고 우리 보여주기 위한 관광식에 그거는 완전 틀리는 기운을 그래서 또 흐름이 받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옮긴 게 낫겠다, 낫다 하고 그래도 근데 그냥 나는 터에다가 그래서 있잖아 안 돼. 반대가. 귀신떡 물터에다가 터에다가 저도 무슨 그거는 상이야. 이제 맞아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제 아무튼 어떻게 되는 신정아, 부분을 우리를 알게 설득하려고 하지 아니 마. 저 설득 안 해요. 자꾸 저를 설득시키고 아니, 있으시니까 아니, 설득- 얘기를 맞아, 하는 맞아.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해. 연지야, 설득은 아니고 애동아, 나 편 좀 들어주라고.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주냐고. 제가 편이에요. 제가 편이에요. 여기가 편이래요. 신정이 술 취했어. 아니 용산 거주민이에요. 네, 용산 거주민입니다. 아 영산. 제가 사실은 그 동네를 살았거든요. 청와대 근처 동네를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때는 되게 막다라고 느꼈었어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뭔가 포근하고 되게 막다라고 무슨 느꼈었는데 말인지 알았어. 터가 떴다 이런 말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옛날 그 기운이 아닌 거예요. 그래 그 말이 그 말이야. 옛날 그 기운이 아닌 거. 애동은 애동답게 외용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뭔가 아니신처럼 말이 길어. 네, 그런데요. 우리 애동 얘기 좀 하고. 그러니까요. 얘기 좀 아니 하겠습니다. 5개월이면 딱 끊어야지. 그게 5개월마다냐? 용산이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사실 좋은데? 용산이 저는 그러니까 뭐 용산에 뭐 귀신 터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공동묘지 제가 봤을 때는 용산은 지금 되게 시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맞아. 해요. 근데 지금 아직 시점 아까 얘기하셨는데 시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용산이 지금 너무 빨리 옮기는 바람에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리가 되면 여기가 굉장히 포근하고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4대 2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각자 제 개인 의견이 그렇지. 거니까. 자격증 자기 의견이지 의견이 뭐. 거니까. 자, 안녕하세요. 이웃도사입니다. 청와대가 있었던 이 자리가 얼마나 명당터인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느껴지죠? 이 청와대 자체가 원래 북악산하고 인왕산의 기운이 담아서 봉황이 알을 품은 그런 자리죠. 근데 저 북악산 바위 사이에 삼각형, 역삼각형 보이거든요. 색깔이 조금 틀리게 그 아래는 마치 동굴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인이 있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좋은 기운이 저 위에서 밑으로 쭉 뿜어져 있다. 벌써부터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난 이미 소름 다 돋았어요. 난. 소름 잔뜩 돋았어요. 자, 청와대 본관입니다. 기둥까지도 엄청 웅장하죠. 문양 하나가 다 봉황이죠. 천장에도 다 봉황. 청와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내 손에 내 몸에 소름까지 돋을 정도로 어떤 영적인
그런 기운들도 많이 느꼈었죠, 아까. 근데 청와대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영적인 기운들 같은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청와대 이 지붕 위를 해태들이 다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악한 음기 이런 것들을 누르고 양의 기운으로 좋은 기운으로 순환시켜주는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잘 들어오면 그 명당의 위세를 크게 떨칠 수가 있는 터고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오히려 그 명당의 기운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흉지가 아닌가라는 위구심을 자아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자체가 칼의 기운, 철의 기운을 많이 갖고 나신 분이에요. 청와대 자체가 그 철일, 그 칼일 더 반짝이게 해주는 황금 색깔의 봉황의 알일, 품은 그런 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칼을 더더욱더 황금색 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운을 가진 터다. 많은 임금들을 낼 수 있는 자리.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는 이 명당터의 기운으로 이 청와대가 다시 진짜 청와대 될 것 같은 기분이 막 나와요. 안녕하세요. 나무도령입니다. 용산에 왔어요. 용산에 이쪽이 기운이 상당히 센 편이거든요. 물의 기운도 있고 여기 땅도 예전에 부대였고 뭐 어른들 말로는 조선시대 때 무덤터였다고 하는데 귀신은 느껴지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운이 센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운기가 보통 좋은 사람 아니면 우리가 맞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은 기가 굉장히 센 편이시기 때문에 이곳을 잘 누르고 들어왔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갔다면 더 시끄럽고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청와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계신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신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영검하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얘기를 해준 거는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잘 맞을 겁니다. 올해까지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도청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엉망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는 더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운기가 올라가고 용산에 대통령이 이제 눌러 앉으시면서 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내년에는 좀 안정의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더 사주가 센 걸로 보이거든요. 안쪽으로는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2년차 후반쯤부터는 이제 대중들의 앞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김건희 여사는 거의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3년차 넘어서부터는 대통령 기운이 조금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임기 내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올해만큼 시끄러운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지 않을까, 용산에서. 그 다음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용산에 있을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한 80%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청와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케일 크게 한번 저희가 구군이랑 그리고 요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집값이랑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오늘 주제야말로 저희가 진짜 용감한 무당에 대한 주제가 정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같은 주제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어요.